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이 주주총회 시간도 소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애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을 반영해서요. 일단은 그동안 두 가지 섹터에서 두 종목씩 저희가 소개를 드리곤 했는데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첫 번째 안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매크로 분석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롭게 섹터를 선정하고 또 탑픽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시간인데 오늘 건강 이슈가 좀 있어서요. 한 분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에 뭐 시장도 작년 말부터 해서 시름시름 앓았고 네. 독감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신데 네. 저희 매니저님들도 피해가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만 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만 인사이트. 근데 저는 이제 먼저 걸려가지고 한동안 기침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먼저 아파서 이렇게 또 인사이트 혼자 독단적으로 많이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좀 아픈 얘기지만 네. 지난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이제 꼴찌를 했고 네. 꼴찌라니요. 4위라고 해주세요. 4위를 했고 네, 마지막 방송 때 좀 멘트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오늘 좀 그 한을 마음껏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좀 주도적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코스닥 위주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거래일부터 해서 이번 거래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에 대한 좀 강세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시장이 딱 이런 시장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지 않더라도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굉장히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시기 때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인사이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이제 건강 얘기를 하면서 나는 먼저 알아서 지금 회복이 됐고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시장하고 비유를 해서 보자면 네. 작년에 특히나 하반기에 굉장히 좀 시름시름 많이 앓았단 말이죠. 네. 먼저 앓고 2025년에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눈 감고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앵커님들이 정말 잘 설명해줬던 증권사 리포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의 하단 부근이랑 근접하게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진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1년치를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룸을 봤을 때 하방에 대한 룸보다는 상방에 대한 룸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박앤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떠 있는 미증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가 있는 게 역설적이지만 국내 증시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국장은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밈도 있을 정도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을 누가 더 빨리 돌아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이 좀 더 많이 회복이 되고 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뭐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었죠. 새로운 기회가 좀 돼서 2025년에는 많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 국장감사 시간에 나눌 얘기를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견들을 만나볼 텐데요. 시크릿 주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2025년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국장감사 열어주시죠. 네, 국민연금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만능이냐, 환율 방어하다가 무너지면 내 연금 책임지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환해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무너지면 내 연금 어떻게 하냐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양자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양자 기술의 해라고 하는데 CES의 양자 컴퓨팅 부문도 새롭게 추가가 됐으니까요. 잠시 뒤에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AI, 전기차처럼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에 투자한 거 그중에서 잘 된 거 있냐 올려주셨는데 생각해보면 AI, 핸드폰도 참 좋았고요. 전기차는 잘 모르겠다만 이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았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걱정이다. 2.0 시대에 바뀌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도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에서는 4월부터 자율주행 운행을 늘린다는데 우리는 뭐 하냐? 이제 베이징에서는 4월부터 로보택시, 로봇버스가 다닌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자율주행이 좀 자유로워질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 트럼프 취임 전인데 방사는 정부가 벌써 밀어준다. 이 방사는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증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 투자자들의 의견을 쭉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국민연금이 무슨 만능이냐, 환율 방어하다가 무너지면 어쩌냐 이런 우려를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작년 이제 12월부터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할 때 네. 뭐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들이 많이 받쳐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뭐 무한정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 한계는 올 텐데 외국인이 돌아와야겠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증시의 좀 분위기가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어떤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기간이나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를 좀 더 권유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증시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많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한 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증시를 여기까지 같이 민 거는 또 이제 기간에 대한 매도세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다 팔고 나서 이제 포트가 비어져 있으니까 바닥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이제 룸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손익비가 잘 나오는 구간이라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증시를 좀 방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많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장중에 이제 좀 1,480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렇죠. 노무라에 대한 이제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원달러는 이제 1,500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우려감이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진짜 원달러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도 1,500원을 가지 않고 조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500원을 돌파를 하면 골든타임이 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달러에도 이제 포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더 강하게 이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500원을 찍지 않고 지금 원달러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스탠스만 유지가 되고 횡보만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증시는 좀 반등이 나타나고 안정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 대한 흐름은 좀 앞으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환율이라는 게 뭐 단일 원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워낙 복잡하게 여러 요인이 겹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난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1,400원이 어느 정도 뭐 심리적 저항선 역할을 해가면서 그리고 당국에서도 1,400원을 넘기지 않도록 뭔가 구두 경고도 네. 대입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1,400원을 넘기면서 사실 1,480원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죠. 네. 혹시 1,500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1,500원을 못 지키면은 1,550원 이상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1,500원을 고점으로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이상으로 안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가격을 1,5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1,500원을 찍는 순간 이거는 1,6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포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매도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이 원달러에 대한 1,500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구두 개입만 했었던 금융당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통화 스와프를 650억 가량에 대한 좀 금액을 증가를 시키면서 절대적으로 1,500원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 이제 외환 위기 수준으로 달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위기가 온 상황은 아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1,500원까지 올라가면은 수혜를 받는 산업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오히려 좀 이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도산에 대한 위험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1,500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 가격대는 절대적으로 좀 지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환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래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1,460원대 정도 수준까지 오늘 하락하니까 자막에도 안정세 이어질까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1,460원대가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우리 환율이 뭐 어느 정도까지 가야 안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워낙 뭐 뉴노멀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솔직히 한 1,200원대선 1,200원 후반대까지는 와야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안정이 됐다. 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탠스가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스탠스만 나타나더라도 시장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기대 심리는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증시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200원대 환율이 왔으면은 이미 증시는 오를 만큼 다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원달러가 1,200원대 라인을 좀 만들어내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나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이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증시는 이제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이미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느끼는 구간이 지금처럼 달러가 비쌀 때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미리 국내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먼저 유입이 되고 달러가 이제 가치가 다시 한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반영이 나타나는 증시의 반등을 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450원이다, 30원이다, 10원이다 이런 절대적인 금액 수준보다도 어쨌든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CES 2025가 열리게 됩니다. 뭐 매년 1월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뭐 투자자는 역시나 뭐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 이슈인데 AI가 있고요. 젠슨 황의 또 기조연설도 있고요. 네.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신설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과연 어느 쪽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할 것이고 수혜주가 나타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자 보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두주자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IBM이라든지 구글 같은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제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상황이라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양자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지만 2000년도 초반부터는 이제 한국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기하게 양자 컴퓨터랑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A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끄트머리에서는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많은 컴퓨터에 대한 속도가 빠를수록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연산이 가능한 AGI가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자락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이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이든 AI 하드웨어에 대한 모멘텀이든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도태되지 않고 기술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좀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좋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자 기술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복잡하고요. 전공자들이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뭐 잠깐 여쭤보면 이게 결국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전도체도 여기에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국내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상온산업 초전도체거든요. 이제 영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데 그 초전도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관성으로 사실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온 초전도체인데 이것도 영하 247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RI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초전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그 초전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이 단어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연관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상온 산업 초전도체는 아직 뭐 실체를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초전도체는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CES 2025에 국내 기업들이 뭐 900개에 달할 정도로 정말 역대급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어떤
어떤 기업이 어떤 상장사가 참여를 하느냐 이거 찾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무의미해진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부각을 받느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좀 뭐 탑픽 종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눈여겨보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잘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 보안에 대한 기술력은 이제 우리가 테마성이 아니라 이제 실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체에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실적을 기반해서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각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만들 거라는 얘기는 다들 많이 알고 있었고요.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테슬라 모델 3가 만들어지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AI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가 있는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양자 보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양자 보안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양자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선에 우리가 전분기에도 설명을 드렸던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이랑 같이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에 개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컴 러버지 않습니까? 근데 한컴 위드도 양자 보안에 대한 기술력을 이번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도 해킹이 어렵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원래는 이제 본업 자체가 보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컴 위드도 빼놓지 않고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주목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게 그동안 여러 난수를 부여하면서 감춰왔던 그 암호들이 한순간에 빠른 시간에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안 관련 주들이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고 우리는 양자 컴퓨터보다는 보안 쪽으로 국내 증시에 한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핫했던 로봇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거래일에 가장 핫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역시나 로봇입니다. 상한가를 여러 종목들이 오늘 기록했고요. 네. 뭐 뿐만 아니고 두 자릿수는 거의 기본적으로 로봇이랑 엮여 있으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2025년에 좀 탑픽 그리고 주도주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연초에는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가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35% 지분이 만들어지고 대주주로 올라갔습니다.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랑 최대주주로 있는 거랑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시초가에 바로 VI가 걸리고 나서 바로 한 28%가량으로 시가를 시작하고 바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쵸. 이렇게 좀 무게가 있는 종목도 상한가를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5분봉 보시죠. 굉장히 좀 이제 한 방에 끝나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매도세 물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팔고 싶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이상으로도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의 진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걸 얼만큼 가져가냐 이 파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파이프라인을 같이 가져가거나 밸류체인이 엮여 있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관 기업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여준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뒷배를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좀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테마성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좀 로봇주들도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분석이긴 한데 이렇게 쭉 들으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그죠. 근데 두산도 충분히 좀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뒷배가 있냐, 우리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강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 로봇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선두 국가는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먼저 선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뒤따라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에 대한 좋은 기업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요하지만 이제 먼저 밀고 있는 거는 웨어러블 로봇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 개발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용화가 얼만큼 잘 되는지 그게 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대장 역할은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커플링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적 이슈를 빼자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CES가 쭉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 한 주를 또 지나고 나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조금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트럼프 2기가 열렸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전망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터놓고요. 터놓고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세를 따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지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너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멘텀들을 이제 중국이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산업들의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저가형 전기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DMO에 대한 산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특히나 또 5G를 넘어서는 5.5G를 좀 중국이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사적인 수혜를 한국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그게 좀 주도할 정도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질지는 저는 아직은 의문이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주들이나 CDMO에 대한 관련주들 좀 앞으로도 좀 수혜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쭉 들어봤는데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새해니까요. 조금 희망을 안고 저희가 차근차근 하루하루 분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면서 앞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건이자 토픽 종목을 편입할 시간인데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께서 이제 섹터를 고르고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새해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될 텐데요. 두 번째 편입 종목으로 우리 기술 투자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너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도국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부자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시장에 실물 경제에 안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자금들을 비트코인에다가 파킹을 시켜놓고 안 나오게끔 방어를 시켜놓으면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도권 안에서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라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합리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자들도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부자들이 선택을 하는 자금이다라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는 없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기술 투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거래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빗썸이랑 두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거래소는 다 이제 거의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나무가 이제 점유율이 한 거의 80% 가지고 있는 빗썸을 이제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실적을 많이 벌면 벌수록 거기에 대한 수혜로 같이 커플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도 좀 크게 할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측면에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1억을 돌파했을 때에 대한 우리 기술 투자 커플링되는 가격이 12,000원인데 그렇죠. 지금 1억 4천만 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은 7,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에 돼 있는 상황이고 두나무도 비상장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모습인데 우리 기술 투자만 지금 계속해서 저평가 위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는 유독 거래량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 위치로 12,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대 위치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코인이 예전보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다양한 역할을 현대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도 20만 달러를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 투자 주주들은 어떤 기대와 또 우려를 갖고 있는지 함께 시크릿 주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술 투자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연일 전고점 찍을 때도 안 올라, 코인 거래량 활발할 때도 안 올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약간은 아쉬워요라는 의견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SBI그룹 CEO, 일본은행이 80%, 25년부터 리플을 채택할 전망이다라는 소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소식 들려오면서 국내 인기 코인이었던 리플, 오늘 하루 만에 10% 넘는 급등 보여주기도 했죠. 11월 암호거래소 하루 거래금이 14.9조,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과 비슷하다라는 넘쳐 터지는 거래량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폐기, 트럼프 입법 회의적이라는 기사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의회 회기 만료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발의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배당이라고는 없고 대표이사 연봉만 30억 수준, 성과급 좀 나눠주라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배당에 대한 뚜렷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배당 수익률까지 낮아지고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네요.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박스권은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남겨주시면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12,000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미리 담아두는 전략 유효할지 매니저님 인사이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과의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코인에 대한 전망들로 좀 추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바라보는 고점 같은 게 있습니까? 심리적으로는 이제 한 15만 불 이런 이제 십진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올 때마다 가격 조정 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투자를 하는 이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상방뿐만이 아니라 하방에 대한 좀 베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용어로는 이제 장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선물 시장은 이제 청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청산을 시키면서 내리거나 올리면 거기에 대한 속도를 가속화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가격이 쉽게는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하면은 비트코인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비트코인 해킹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큐비트가 105개 개발된 이제 구글이 양자 컴퓨터 개발했는데 비트코인을 뚫기 위해서는 한 큐비트 1,30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먼 얘기고 이제 53개에서 105개로 큐비트를 늘리는데 5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는 앞으로도 좀 가팔라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뚫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속도도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우려감을 벌써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자산가들에 대한 자금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방향성 자체는 길게 보더라도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랑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사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 투자는 11월에 12,000원을 찍고 현재 7,000원 수준이니까 거의 한 4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런지 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보는 게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보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24년 3월 5일 이때가 이제 두나무에 대한 과거 이제 고점을 찍기도 했고 예. 비트코인도 1억을 달성했던 그 구간인데 마찬가지로 커플링이 되면서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다가도 지금 커플링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재료가 살아 있으면 사실 언제 올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이제 비트코인이 1억 4천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격에서 언제든지 올려도 투자자들은 납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 종목을 작년 초반부터 많이 꾸준하게 봤던 종목이라서 여기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갈 때가 되면 갑니다. 이제 조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이제 모멘텀 자체가 부러지지 않는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시세가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만큼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결국엔 해결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난 이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가격 라인 아까도 이제 주주분께서 말씀드렸던 박스권 라인 하단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익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자리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받은 수준하고 비슷한 뭐 비례해서 주가 네. 목표가 설정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거에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하락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뭐 증시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닉셀에 대한 손절 라인은 좀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많고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를 먼저 설정을 해드리고 2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12,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돌파하면은 그때 2차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는 5,900원 라인, 6,000원 라인을 좀 이탈하면은 어느 정도 좀 변수는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볼 수 있는 5,900원대 라인을 이탈하는지 좀 유무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 5,900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